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자식들은 집에서 간병을 하거나 요양원, 요양병원 등에 모시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집에서 직접 모시자니 가족들의 희생이 따를 게 뻔하고 불화 없이 가능할까 하는 걱정이 되고요. 또 시설에 모시자니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고 경제적인 부분도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저도 부모님 두 분 모두 80대셔서 이런 고민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들이 요양병원에 가게 되는 가정과 자녀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부모 입장이든 자식 입장이든 관련이 있는 얘기가 될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2020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기대 수명은 평균 83.5세로 남자는 80.5세, 여자는 86.5세였어요. 그런데 건강수명은 평균 73.1세로 남자는 71.3세, 여자는 74.7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기대수명에서 건강수명을 빼면 평균 10.4년으로 남자의 경우는 9.2년, 여자의 경우는 11.8년을 아프거나 병에 걸려서 골골하면서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노년에 병으로 보내는 이 대략 10년의 기간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미 겪으신 분들은 맞아 그래 하실 거예요. 어느 순간 부모님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찾아와요. 그동안 건강하신 부모님이셨기에 자식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가까이 사는 자식이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게 되고요. 부모님이 아프다는 얘기에 놀란 형제 자매들이 병원으로 달려오기도 해요. 그런데 처음 병원에 가시면 가벼운 치료나 짧은 입원으로 마무리하고 퇴원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부모님의 병세가 깊지 않다는 사실에 안도하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이 병원을 찾는 횟수가 점점 더 잦아져요. 처음에는 1년에 한두 번이던 병원 방문이 몇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이런 식으로 방문 횟수가 늘어나요. 이렇게 되면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게 본격적으로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자녀들이 업무적인 이유나 지역적으로 멀어서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기 힘든 경우는 이런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보세요. 서울, 경기 사시는 분들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돼요.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것이 비용적인 문제도 부담이지만 그것보다는 시간을 내는 것이 더욱 문제인데요. 다들 형제들이 가까이 살면 돌아가면서 하면 되겠지만 어디나 따져보면 더 가까이 사는 자식이 있기 마련이고 가까이 사는 자식이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모시고 다니게 되죠.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면 이것도 쉽지 않죠. 어쩌다 한 번은 회사에 연차나 월차 등을 쓰고 다녀올 수 있겠지만 이게 잦아지면 문제가 돼요. 부모님 모시느라 자꾸 빠지다 보면 회사 업무에도 지장이 생기고 또 동료들에게 내 업무까지 부담을 지우는 거잖아요. 자꾸 이런 일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눈치가 보여요. 그렇다 보면 다른 형제들과의 형평성 문제라는 갈등이 생겨나요. 처음에는 전화로나마 신경 써주던 다른 형제들이 당연하게 여기면서 이제는 아예 맡겨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다 같은 형제인데 가까이 산다는 이유로 혼자 부모님을 떠맡게 된 거예요. 내가 시간이 안 될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멀리 사는 형제 자매 중 누군가가 시간을 내지만 이것도 한두 번이지 잦아지면 역시 만만치 않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 형제들끼리 부모님을 요양시설에 모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형제 중 누군가가 부모님을 맡아서 간병을 하지 않는 한 결국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모시려고 하는데요. 실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거동이 불편해서 간병이 필요할 경우 요양시설에 모신다는 비율이 68%로 자녀가 직접 모신다는 응답 32%보다 2배 이상 많았어요. 하지만 부모님들 생각도 같을까요? 아픈 부모님 간병을 요양시설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자식들의 입장과 달리 부모님들은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것에 소극적이었어요. 요양시설에 입소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40.4%였고 입소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59.6%로 노인 5명 중 3명은 요양시설 입소를 원하지 않았어요. 요양시설에 입소를 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식들에게서 버려지는 느낌이 든다는 이유가 컸고요. 그 외에도 비용이 비싸다더라, 묶어놓는다더라, 구박을 한다더라, 거기 가면 죽어나온다더라 등 주변에서 들은 사례들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인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간병이 걱정이 되는 시기가 되기 전에 미리 부모님, 형제들과 이런 부분을 의논을 해봐야 해요.
그런데 조사 결과는 부모님과 사전에 간병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74.5%로 대화를 나눠봤다는 응답 25.5%에 비해 월등히 높았어요. 4명 중 3명은 이런 대화를 피한다는 얘기인데요. 아무래도 대화를 나누기 불편한 주제다 보니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아요. 불편하다고 피하면 막상 닥쳤을 때 우왕좌왕하게 돼요. 평소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서 간병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눠야 나중에 서로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 부모님의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다면 어렵더라도 서로 얘기를 해보세요. 방문요양, 요양원, 요양병원, 재활병원, 실버타운, 호스피스 병원 등 다양한 요양시설들이 있어요. 한때는 환자를 대하는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곳도 많았지만 경쟁이 심해지면서 시설과 서비스가 점차 개선이 되고 있는 추세예요. 이런 각 시설마다 장단점도 확인해 보시고 입소 자격 및 비용 등도 대략적으로라도 알아보셔야 해요. 보건복지부에서는 3년에 한 번씩 시설의 재정, 프로그램과 서비스, 이용자의 관리 등을 평가해 5단계로 등급을 매겨서 상위 기간을 공개하고 있어요. 물론 좋은 평가를 받은 곳은 대기자가 넘쳐나요. 그리고 아무리 시설이 좋다 하더라도 환자나 보호자가 바라는 부분이 다를 수 있잖아요. 자식들 면회오기 편한 장소를 우선순위에 둘 수도 있고요. 식탐이 많으신 분들은 식사의 질도 고려해야 하거든요.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각자의 형편과 병의 정도에 따라 어떤 시설을 택할지를 의논하고 거기에 맞게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해요. 그리고 결국 간병은 돈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부모님이 스스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의 몫일 수밖에 없어요. 요양시설에 들어갈 경우 머무는 기간은 평균 2년에서 5년 정도라고 해요. 평상시 형제들끼리 이런 부분을 공유하고 서로 일정 부분 적금 형식으로 간병비를 모아두어야 해요. 이런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정말 아픈 부모님을 돈 때문에 내팽개치는 사태를 맞게 될 수 있거든요. 노인 간병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돌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지만 현재의 고령화 추세를 보면 나라에서 다 책임지기는 힘들지 싶어요. 결국 상당 부분은 각자가 해결해야 할 거예요. 우리 50대, 60대 이상은 자녀들로부터는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 부모님을 봉양하는 데는 자유로울 수 없는 마지막 세대잖아요. 어쩔 수 없이 닥칠 일이고 해야 할 일이라면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둬야 나중에 뒷말도 없고 후회도 남지 않을 거예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부모님 잘 모시면서 형제 자매 간 우애 상하는 일 없이 화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늘 행복하세요.